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안전교육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 2차 교육이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제 사례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제로 본 지게차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는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지게차 제4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례 중심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먼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안전사고 현황을 보시면요. 전체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역시 충돌이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 5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협작 부분이 25%로 전체 7,058건 중에서 1,747건, 자 추락이 670건, 전체에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충돌의 주요 원인들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시야 확보에 제한적인 부분이 역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물건을 싣고서 운행하실 때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게차 작업 구역과 보행자의 작업 동선에 겹친 구간이 발생했을 때 역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게차의 이동 통로와 사람의 이동 통로는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도자 미지정 및 위협 장소 유도 업무 부재다라고 위험한 장소에서는 역시 유도자의 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협착과 추락과 관련돼서 지게차의 용도의 사용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게차로 사용이 되는 용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구로 갈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에 이용이 되다가 낙하해서 떨어지는 경우, 추락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의 이용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동영상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녹화 시에는 동영상이 되지 않아 갖고 요거는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하얗기계 쪽에서 지금 내리다가 다른 사고, 충돌이나 협착이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는 그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모습들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요거는 조금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 좀 아쉽네요. 근데 동영상 과정 중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경사로에서 지게차의 넘어짐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 입구에서 경사로에서 3.3톤이네요. 3.3톤을 운행하던 와중에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네요. 자, 넘어졌는데 작업자가 어떻습니까? 지게차에 깔렸었죠. 그렇다면은 이분이 어떤 안전상의 미비가 있었겠죠. 자, 뭘까요, 여러분들? 뭘 이분이 놓쳤을까요? 라고 보시면은, 그죠? 안전벨트를 착용하시지 않으면서 지게차가 넘어졌을 때 사람이 먼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금 깔려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벨트를 매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그죠? 이동 동선 간의 작업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야 되죠. 근데 미리 이동 동선 간의 작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과도하게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다라면 이런 위험 구간에서는 저 신호수나 안전관리자의 배치가 우선시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미진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일 발생 요인. 자, 여기 보시면은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 저희 LG 쪽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입사를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부분이 자격자이냐 무자격자이냐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좌석 안전띠의 미착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띠의 미착용이 되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에 그림 한번 더 볼까요? 네. 자, 지금 지게차 아래로 먼저 깔리게 되면서 사망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짐 위험 방지 조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전조사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사전조사 하셔야 되고요. 작업 계획서. 만약에 위험하다라면은 작업관리자 아니면은 관리감독자 혹은 신호수 등을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안전 미확보가 된 경우에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사고 사례, 즉 사망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제1차 교육 때 하이니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그래서 사망 중대재해가 1이 발생이 될 때 29가 경상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번에는 이 1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300은 전조 증상들이 발생이 된 거였었죠. 자, 요거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넘어짐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과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의 운전이 뭐 필수적이겠죠.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과 지자체가 발급하는 지게차 조종 운전면허 취득해서 운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톤 미만의 지게차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3톤 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3톤 미만의 지게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종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갖추신 상태에서 지게차 조종 운전 과정 12시간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은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운전 기능사를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그죠? 자, 취득을 하시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일종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12시간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은 지게차 3톤 미만입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유자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안전띠의 착용이겠네요. 그래서 안전띠를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사로서의 그 지게차 넘어짐에 대해서 제 예방 대책은 넘어짐이다. 그죠? 자, 아까 첫 번째 장으로 오시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충돌, 협착, 추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넘어짐 등의
대비다. 그래서 지게차가 넘어져 근로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게차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넘어진 들의 위험을 방지를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인이 조심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작성이다. 그래서 경사진, 도로 불안전한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고, 처음에 그래서 지게차 운전자분들이 뭐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죠? 네. 우리 관리국 감독장님을 찾아가셔갖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의견을 나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게차 넘어짐 등에 대한 예방 대책, 지게차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의 사항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서 착용 반드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작업하신 곳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사고 사례를 좀 볼까요? 자, 화단턱을 지게차가 넘어졌네요. 역시 보신 것처럼 화단턱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뒤뚱하면서 지게차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 어유 그러면서 또 깔리셨네요. 그래서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운전자가 지게차 지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신 경우다. 굉장히 좀 허무한 죽음이시네요. 그 재해 발생의 원인이 뭘까? 화단턱을 올라타면서 지게차가 넘어졌다. 왜냐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주의를 아무래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방에 주시 소홀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넘어짐 등의 방지 조치 결여다. 굳이 따지다라면 이런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반드시 자석 안전띠를 착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경상의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망사고로 이어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예방 대책은 뭘까? 지게차 운전 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겠다. 자, 가끔씩 어떤 분들은 지게차를 운전하시면서 뭐 유튜브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전방 주시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겠고, 자, 두 번째로는 사전조사 작업개설 작성이다. 그래서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전조사를 먼저, 그러니까 사전조사는 뭔가 미리 작업을 하기 전에 좀 먼저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예방 대책을 볼까요? 예방 대책을 보시면 유도자를 배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권해드린 거겠죠. 그리고 자석 안전띠를 역시 착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안전띠의 정상 착용, 작동 여부, 그리고 인터락, 지난번에 배우셨죠? 인터락. 그래서 인터락인 게 뭘까?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지게차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터락이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두 번째가 10km 이내로 속도를 조종하는 것도 역시 인터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인터락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여러분들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기차의 지금 특성에 맞지 않게 뭐 하고 있습니까? 작업자분이 올라가서 용접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태롭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신다라면은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이 굉장히 높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단수의 팔레트를 올리신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지붕에
비가림 판넬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지금 떨어지셨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붕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역시 지붕이었었네요. 지게차 포크 위에서 팔레트를 쌓아 올리셨네요. 지금 그림에서 보신 거죠. 쌓아 올리신 패널을 적재하고 지면에서 몇 미터? 이게 지면에서 한 4미터 정도라고 얘기해 주네요. 4미터. 4미터를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팔레트가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있던 작업자가 패널을 들어서 넘겨주던 작업을 하다가 여기 뭔가 패널을 뭐 있었네요. 넘겨주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지금 추락하셨네요. 그래서 패널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잘 죽지는 않는데 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또 허망하게 죽을 때도 있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재해 발생 원인은 뭘까? 그렇죠. 지게차 용도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게차는 지게차 용도가 있고, 뭐 리프트는 리프트 용도가 있고, 뭐 타 용도가 따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셔갖고 사망 사건이 발생이 되신 거고요.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했죠. 어디에 작업했습니까? 포크리프트 위에 지금 보시면은 팔레트로 올려서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지신 거죠. 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방대책 뭘까요? 지게차 용도 이외에 사용 금지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는 화물의 운반 적재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로 해당 장비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거. 지붕 위로의 패널 운반 작업은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는 거. 이동식 크레인 등,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운반 기계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외에는 탑승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떨어짐 사고 방지를 위한 뭐 조치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해서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 사례 4를 볼까요? 4를 보시면은 포크 위에 포크 위에 포크 위에 탑승해서 이동 중에서 또 떨어지셨네요. 자,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다음에 드럼을 실어 운반 작업을 마친 다음에 팔레트 위에서 작업자를 아니 왜 팔레트 위에다가 작업자를 태우셨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지게차를 운행하던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지시면서 앞바퀴에 치여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앞바퀴에 치여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사망하신 거죠.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자, 발생 원인은 뭘까? 포크 위에 탑승자가 탑승하는 건 뭐 잘한 짓입니까? 잘 못한 짓이죠. 자, 여기다가 운전까지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시지 않으셨고요. 지휘자도 미지정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겠지요. 자, 그래서 예방 대책은 뭘까? 운전석 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넘어지기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자,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작업계획서는 반드시 법으로 하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작업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하셔야겠고, 자, 세 번째로 유자격자 운전. 예. 그래서 지금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 지게차, 뭐 창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할 게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 대책은 충분하게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저희가 거의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게차를 수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일은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유압호수 수리 작업 중에 포크가 하강해서 깔림이 되면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툭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포크를 쥐지 않은 캐리지를 끌어올려서 생긴 하부 공간에서 유압호수 수리 작업을 하던 와중에 체크 밸브와 유압호수가 분리되면서 포크 캐리지가 뚝 떨어졌죠. 네, 그래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자, 재발생 원인은 뭘까?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뭘까? 수리 등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안전모의 미착용을 하신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자, 유압호수 수리 작업 중에 폭우가 하강에서 깔린 것과 관련돼서 제 예방 대책을 보시면은 뭐 안전조치 이행을 따라서 자, 지금 지게차 포크 캐리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아래 수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지주, 그죠? 안전 블럭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은 거겠죠? 자, 그럼 뭐 저희가 크게 하지 않은 거여서 뭐 말씀을 크게 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겠다. 요런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겠죠. 지게차 운전 중에 적재물이 떨어졌다. 뭐 저희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지게차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서 도로상에 적재된 합판 100장, 다발 1.8톤짜리 인근 지역으로 운반하던 중에 합판 다발이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작업자 아래로 쏟아졌네요. 그래서 근로자가 깔려서 사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유도하시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자, 재발생 원인은 뭘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기차 등 건설기계 조작자의 작업 면허 미확인이다. 참, 이게 원인이 제가 써도 이 정도보단 다 잘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을 너무 좀 성역게 지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도 이거보단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운전 자격 및 면허의 미유 확인인데 이거는 말다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재발생 원인이 이건 아니겠죠. 예,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쓴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포크리프트 쪽에다가 지금 합판 100장을 어떤 안전 대책 없이 지금 두 장을 올려놔서 어,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게차 이런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백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도자도 지게차 근처에서 밑에서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성의가 없다. 어, 자료가 성의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계획서 작성을 보시면은 작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 한 번만 하면 되죠. 이것도 너무 많이 울거먹었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작업자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거는 그냥 글을 위한 글이지, 이건 실질적인 교육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지게차 유도자 확인이다. 그래서 서로 보이는 위치에서 이거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이거 좀 봐달라고 뭐 이런 거 유도자. 그 대신 유도자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측면 쪽에서 유도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작자의 자격 교육 이수 이거 언제까지 확인할 거예요? 들어왔을 때는 항상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거는 예방 대책이 아니겠죠. 이건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방 대책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일곱 번째, 지게차로 하역 작업
중에 적재물 떨어서 작업자에 덮칩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작업 그 유도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반경 내에서는 유도자가 있었을 때는 조금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반대편에서 석고보드 고인목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석고보드에 치여서 지금 넘어져서 바닥으로 넘어져서 사망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작업 계획서의 미작성이다. 그리고 작업주의자, 미지정, 유도자의 미배치다. 석고보드 하역 작업의 불량이다. 이건 불량은 맞습니다. 하역 작업이 좀 굉장히 좀 불량했네요. 그래서 부적합한 포크레 장착과 지게차를 이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0mm의 부가. 예. 근데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포크를 파레트에다가 안 수도 있고 고인목을 밑에다가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레트가 없으면은 지금 밑에다가 뭔가를 깔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백레스트에 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어 올린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레스트를 밀착한 상태에서 포크로 들어 올렸을 때 기울게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적어도 앞으로 쏠리지 않게 뭐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된 거겠죠. 자, 예방 대책으로 한번 볼까요? 화물 중의 형상 등을 고려한 어, 하역 작업을 실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취급할 화물의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해서 화물에 적합한 길이의 포크를 장착한 지게차를 사용하고,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포크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예, 그럼 포크를 갈아 끼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도 못 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자, 작업 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작업에 다른 떨어진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매일 작성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습니다. 유도자의 배치, 작업지자의 지정. 그래서 이런 위험 작업이 있었을 때 혹시라도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어, 지금 지게차 작업자가 제대로 된 그 작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에게 위험이 닥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셔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지게차 전방 시야 미화 확보로 작업자의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죠? 지게차를 오히려 반대로 백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수행차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운반에 가려 전방 시야가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게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자, 재발생 원인은 뭐 작업계획서의 미작성이다. 그리고 지게차 차량 접촉 방지 조치의 결여다. 그리고 지게차의 전방 시야의 미확보다. 자, 이런 경우는 뒤로 백해서 움직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작업지자도 유도자도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작업자의 부딪힘이다. 그래서 작업계획서 작성의 준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겠고요. 그리고 지정, 작업지자의 지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측면에서 지금 이 작업자 분께서 유도자 분께서 유도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방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지 조치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통제가 어려운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게차 전방시야 확보입니다. 전방시야 당연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머스트와 지게차의 프레임 사이,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네요. 자, 보시면은 머스트가 있고요. 그죠? 프레임 사이에 지금 이게 지금 포크 위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운전석으로 쏠리려고 하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일어서 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서 박스를 잡으려는 행동에서 발로 조종 내부를 잘못 움직이셔갖고 운전자와 자 머스트 사이에 프레임 사이에 끼어서 흉부가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네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없지만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전 위치의 이탈 시에 조치 비행. 그럼 어떻게 여기도 또 작업 계획 이런 것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네요. 어쨌든 해야 된다라니까. 네. 이런 것까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있을까? 네, 저도 조금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자, 운전사고 이탈하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는 엔진을 정지하고 레바를 정지 상태로 하고 혹은 엔진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죠. 왜? 오작동으로 인해서 머스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예 끝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작업 계획서 작성. 그래서 우리 작업 지휘자분들, 관리 감독자분들은 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반드시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게차 하부에서 수리 작업할 저희가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라면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전사 지게차 이거는 LG 생활 건강에서 전사 사고 이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있는데 뭐 이거를 다 보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산재 사건과 관련돼서 HTB, 해티음료 쪽에서 평창 쪽에서 제자가 차량 운반으로 뭐 접근하다가 뭐 이렇게 접근하셨네요. 네, 제품을 뭐 시고 가셨나 보네요. 네, 뭐 이렇게 시고 가셨나 봐요. 이렇게 나오셨다가 용방동 지기차 운전자가 제자와 충돌해서 넘어감. 그러니까 충돌이 제일 많다라고 했죠. 뭐 충돌, 부딪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도 제자가 부딪힘, 허벅지를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죠? 네. 여기도 보면은 주행에서 후진 주행하고 있던 제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제자가 탑승하고 있던 발판이 접히며 끼면서 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협착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협착이 되면서 복숭아뼈 실금, 뭐 찢어짐 이렇게 발생이 됐다. 청주에서도 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충돌해서 발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의 소홀, 시야 확보, 미확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고요. 안전 대책이 개선된 상태에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만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빨리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시야 미확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게차
키를 꼽아둔 채로 사무실에서 배차 상태로 확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를 지게차에서 빼내신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지게차 운행을 하다가 대기 중인 운전기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 전방 주의시 소홀, 그리고 어, 지게차 그 조종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경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 지금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전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품 사이에 끼어, 협착, 찢어짐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허리 부분을 가격한 사고다. 파레트를 들어 회전하면서 전방에 운전 대기 중인 안전거리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자, 입식 시간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조물 사이에 자의 발이 껴. 아니, 구조물 사이에서 왜 발이 꼈을까요? 예. 그 안에서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발이 또 딴 쪽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은 작업 장소에 이동 및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제품에 적재된 파레트와 고정된 구조물 사이에서 제자의 발이 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관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남에서도 이런 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파레트 잭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루트카 표면 호미와 부딪힘, 그죠? 허벅지뼈가 골절된 상태다. 부딪힘, 충돌, 낙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천안 현장에서도 입식 지게차 수동넥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전복 사고 발생이 돼. 그럼 수동넥 사이를 입식 지게차가 코너로 도는데 어떻게 돌았다는 얘기일까요?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회전 반경을 바꿨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태음대 쪽에서 또 있네요. 지게차 백레프트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데다가 대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지게차에서 이탈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정지 상태에서 혹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켠 상태에서 이탈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추락과 관련돼서 이동 과정 중에서 1m 높이의 독구에서 지게차가 후미 쪽으로, 아이고야, 추락했네요. 그래서 추락 과정 운전자는 옆으로 뛰어내려서 타박상만 발생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1m라도 지게차가 추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 3강이었었고요. 제 사례를 통해서 지게차 작업 안전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굉장히 사고 사례였으니까 어렵지 않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그 3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교육이고요. 기본 안전 보건 활동, 지게차 안전 작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